요즘 보면은요 15살을 넘어서 20살까지 사는 강아지들도 자주 보이는데요, 저도 18살이 넘는 강아지들을 자주 접하고 진료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왜 어떤 아이들은 10살도 못 넘기는데 어떤 아이들은 건강하게 18살을 넘게 사는 걸까요? 누구나 강아지가 나와 함께 오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오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제가 진료한 강아지 중에 장수한 강아지들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되고 장수견의 기준은 보통 몇 살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실내 강아지의 평균은요, 제가 진료보는 소형견을 기준으로 13에서 15세 정도입니다. 그럼 평균 수명인 15세를 넘게 살게 되면은요, 분명 장수에 해당하는 연령대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강아지로 알려진 보비라는 강아지는요, 무려 31살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품종적인 차이나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장수견은요, 공통된 환경, 습관, 보호자분들의 관리 방식이 있었습니다. 공통된 특징 5가지는요, 첫째로 장수한 강아지 중에 비만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강아지 장수의 첫 번째 조건은요, 적절한 체중 관리인 것입니다. 강아지의 비만은요, 당뇨, 심장병, 관절염, 췌장염, 지방간 등의 질병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고요, 각종 염증 문제와 면역 문제 역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본 장수견들의 특징은요, 대체로 근육이 탄탄하고 갈비뼈가 살짝 만져질 정도로 허리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과식하지 않고요, 식탐도 특별하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항시 똑같은 사료를 일정하게 먹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이것저것 교체하지 않더라고요. 내 강아지의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요, 스스로 사료를 조절하지 못한다면은요, 사료를 하루에 2에서 3회 나뉘어 급여해 주시고요, 체중은요 매달 체크하여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루 먹여야 할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정량만을 딱 정해서 급여해야 합니다. 장수견의 두 번째 특징은요, 환경적인 특징으로요, 매일 꾸준한 운동과 자극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책을 많이 다니는 강아지들입니다. 단순한 산책뿐만 아니고요, 산책 중에 많은 냄새를 맡으며 새로운 소리를 듣고 새로운 것들을 보며 다양한 자극을 받는 겁니다. 신체 활동이 많을수록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것은요 근육의 유지와 인지 기능 저하 방지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소 하루에요 40분 이상의 산책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요, 하루에 2번 이상의 산책은 반드시 시켜주세요. 나이가 많다면 은요, 짧게 자주 나가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노령이나 질병으로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다면은요, 안고 다니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산책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자극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산책은 운동이기도 하지만은요, 무료한 실내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정신적인 자극을 받는 시간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견의 세 번째 특징은요, 공통적으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외향적인 동물로요, 스트레스에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이런 장수견들의 집 대부분은요, 너무 시끄럽지 않으며 규칙적인 산책과 수면 리듬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가족 간의 분위기가 따뜻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었습니다. 대체로 누군가 집에서 돌봐주는 강아지도 오래 살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주시고요, 혹시 집에 사람이 없다면요, 자동급식기를 사용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도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TV나 라디오를 틀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덜 적막하게 해주시고요, 조명은요 깜빡임이 없는 플리커 프리 조명으로 바꾸어서 조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규칙적인 산책을 시켜주고요,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수견의 특징으로요, 해마다 정기검진과 구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줍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신장이나 갑상선, 간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요, 특히 치아와 잇몸의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내염이나 취지염 같은 구강질환은요,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고요, 통증은요 음식의 섭취를 감소시키며 체중 저하를 유발하고요, 입안의 염증 역시 심장과 신장, 간에 영향을 주어 결국은 오랜 수명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최소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 건강검진을 해줘야 하고요, 특히 7살 이상이라면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갑상선의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질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6살 이후부터는요 1, 2년에 1회 정도는요 치아 스케일링을 통한 치석 관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장수견의 특징은요, 보호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건강히 오랜 수명을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료한 장수견 대부분은요, 오랜 시간 함께한 보호자와 굉장히 안정적인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강아지는요, 보호자의 목소리나 냄새, 또 여러 루틴에서 심리적인 안전을 느낍니다.
함께 오래 있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함께 있을 때는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며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너무 억지로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부드럽게 대해주시고요, 눈을 자주 맞춰주시고 자주 만져주고 자주 놀아주세요. 여러분이 강아지 함께 하려는 건요, 강아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함께 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잘 갖춰졌다고 모든 강아지가 장수하는 건 아닙니다. 추가적인 요인으로야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의료적인 혜택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로 푸들, 말티즈, 슈나우저, 시츄 같은 소형견이 대형견보다는 수명이 긴 편입니다. 또 최근에는요, 노화 억제에 관해 주목할 만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강아지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실험이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퓨리나와 같은 다국적 사료 제조사들은요,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영역의 연구를 계속하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오래 사는 비결은요, 특별한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루틴, 스트레스 없는 환경, 균형 잡힌 식사, 의료적인 지원과 더불어 무엇보다 신뢰하는 여러분과의 평화로운 관계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강아지는요, 장수견의 습관 중 몇 가지를 같이 하고 있나요? 댓글로 우리 아이의 장수 습관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은 장수하는 강아지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